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이 있어서 제가 리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동 중이라서 조금 소음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바쁜 엔지니어인 관계로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다른 방송인과 좀 다르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한 구독자분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인간의 뇌에 칩 이식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점점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제 채널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말씀인데 한국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한국의 뉴스를 보고 세상을 이해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미디어가 미디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단 대부분 대학교 전공이 뭔지를 한번 파보세요. 공대 뭐 전자공학과나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 같은 학과를 나오고 뉴스를 만드는 그런 방송 미디어 회사에 종사하질 않아요. 대부분의 이제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문방송학과나 뭐 경제경영학과 같은 데를 나온 인문학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님은 인문학도가 얘기하는 그런 미디어를 보고 지금 미국이 저렇게 테크놀로지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뒤처진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보고 한국의 방구석에 앉아서 미국이 저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한국이 뒤쳐져 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가 2008년입니다. 자, 2008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024년이죠? 16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에 미국의 대학원에 처음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 참고로 저는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공학과예요. 당시에 한국 뉴스에서 맨날 빵빵 때리던 게 뭐냐면 그 한국의 그런 기계공학 기술이 굉장히 세계적이고 이제 아시아의 그런 기계공학 기술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대단하다 막 그런 국뽕 기사를 막 빵빵 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계공학과를 나왔던 저를 비롯한 저의 이제 학부 동기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기계공학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자동차 엔진을 공부해야 된다. 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전 명문대, 뭐 서울에 있는 명문대 다니는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엔진을 공부해야 되고 자동차 엔진이야말로 기계공학의 꽃이다. 요렇게 굳게 믿고 저는 이제 사실 저도 미국에 처음 유학 간 게 자동차 엔진을 공부하려고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갔는데 미국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자동차 엔진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자동차 엔진 공부하는 랩이 있긴 있었는데 가면 전부 다 한국 학생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 엔진 연구소 하면은 한국인들만 있는 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현상이? 하고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봤었는데, 자,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나고 자란 내국인들은 무슨 랩을 가고 있었냐?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자, GPU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랩에 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기계공학과 하면은 기계장치, 즉 뭐 엔진이나 뭐 이런 걸 연구하는 데가 기계공학과고,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컴퓨터 게임 할 때 좀 고사양의 컴퓨터 게임 돌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좀 비싼 그래픽 카드 꽂아가지고 게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2008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과 애들이 전자공학과 출신도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아니고 기계과 애들이 GPU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랩으로 막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근데 나중에 그들과 공부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모든 기계장치는 다 GPU가 드라이브하는 인공지능으로 다 드라이브 되기 때문에 기계공학의 원천 기술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고 기계과 학생들이 다 인식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던 시즌이었어요. 아시겠죠? 그게 지금 2008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를 찍고 오는 친구들은 한국 뉴스를 보면서 그 한국 미디어에 다 이렇게 보도되는 거를 굳게 믿고 다 자동차 엔진을 한국에서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럼 석사 때 하던 거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획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다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미국의 그 자동차 엔진 연구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가면 한국인들끼리 맨날 그 랩 미팅 하면 한국인들끼리 맨날 이렇게 뭐 한국말로 얘기하고 뭐 미국 잔디밭에서 막 뭐 랩 소풍 간다면 맨날 삼겹살 구워 먹고 한국인들끼리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미디어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한국 미디어로 세상을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됐냐면 그게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 세대 때 물려받았던 유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지금 한 세대 전 아버지 세대들은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대학을 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고졸이나 중졸인 상태로 일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교육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못 받았던 교육을 채우기 위해서 신문을 열심히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 이렇게 구독해 보시면서 신문에 나와 있는 어려운 단어들, 뭐 한자어들 이런 거 꼼꼼히 공부하시고 경제 용어, 시사 용어, 과학 용어 같은 거 신문을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부족한 자신의 학문과 교양 수준을 신문으로 채웠던 게 한국의 아버지 세대들이죠. 한 세대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싸게 뭐랄까 교양을 높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문 구독료 해봤자 예전에 몇천 원 안 했거든요. 그 비싼 대학 등록금에 비해서. 자, 그 습관이 지금 한국의 자녀 세대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문으로 뭐 특히 포탈 뉴스 같은 걸로 이제 클릭해가지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큰 착각입니다. 세상은 신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신문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신문은 사실은 그 권력자들이 대중에게 대중이 요 정도까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이게 보여주는 창구예요.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08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2024년이죠. 2008년에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한인 학생회 나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해보면 다들 기획과 박사 형들은 당연히 기계공학의 꽃은 엔진이지 그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했었고, 근데 저는 다행히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외국계 회사에 다녔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그 유럽에 본사가 있는 그런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이 서양 문물에 굉장히 눈을 뜬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제가 깨달았던 거는 자동차 엔진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다녔던 한국에 있던 그 유럽계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가 했던 일이 자동차 관련 부품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미 그 회사는 유럽에 본사가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내연기관이 끝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내연기관용 부품은 다 접고 이제 전기자동차, 특히 자율주행 같은 거에 쓰이는 센서 테크놀로지랑 뭐 그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양 기술에 보통 한국인분들보다 많이 눈을 떠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다녔던 그 회사가 경기도 수도권에 있었는데 유럽에서 한국으로 출장 나온 주재원들이, 그 백인 주재원들이 막 매니저로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 차장, 부장, 뭐 상무님, 뭐 사장님, 부사장님, 이게 다 대부분 백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구 문물에 빠르게 눈을 뜰 수 있었고, 근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한국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요. 왜 윗사람들은 다 백인이고 왜 이게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한국 사람들은 왜 말단 직원이랑 대리, 과장 정도밖에 없냐, 막 불만이 생기니까 결국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 회사가 한국 사람들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막 그 노조가 생기고 막, 그리고 막 파업하고 막 그러면서 그 회사가 지금은 뭐 거의 문 닫았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다녔을 때는 이 유럽의 매니지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 있었어요. 9 to 5가 잘 지켜지고 5시 오후 5시 전에는 항상 퇴근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막 야근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서양에 굉장히 문물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다른 기계공학부 학생들처럼 그렇게 자동차 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쉽게 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석박사 때 주로 했던 거는 이제 그런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기계 시스템과 연동할 것인가, 뭐 그거를 공부했어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등록금이 되게 비싸잖아요. 등록금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펀드를 빨리 받아야겠죠. 펀드를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제 매 학기 한 15,000불 정도, 뭐 한국 돈으로 한 대충 환율로 뭐 1,6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600만 원 정도의 매 학비와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걸 지원받기 위해서 이제 펀드를 잡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펀드를 잡았고, 결국 그 펀드를 잡은 결과 저는 이제 석박사 때 이제 학비를 면제받고 월급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같이 일했던 연구팀은 이제 병원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기술, 뭐 인공지능, GPU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술들을 의료공학에 접목하는, 즉 인간과 슈퍼컴퓨터를 결합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이쪽으로 연구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석박사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걱정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학비 다 면제되고, 그 비싼 미국의 등록금이, 대학원 등록금이 다 면제되고, 석사 때는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박사 때는 한 달에 한 2,400불 정도의 월급을 받았어요. 지금은 더 줄 겁니다. 지금은 한 석사 한 1,500불, 박사 3,000불 월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구라는 게 다 인간의 뇌에 컴퓨터를 이식하고 인간의 뇌를 전자화하고 인간의 몸을 전자화하고 이런 연구에 다, 이 연구를 했던 게 제가 이제 2008년에 했던 연구예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쵸? 16년 전에 이미 미국 대학원은 이게 굉장히 활발했던 거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 뉴스 보시는 분은 2024년에 이제 이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기술은 이미 미국에서 2000년대 이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던 기술이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갑자기 뿅 하고, 뭐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에 제가 유학 갔을 때 미국 내국인들은 디젤 엔진이나 뭐 가솔린 엔진 같은 거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왜 인문계 출신 기자들이 전하는 테크뉴스를 보고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미래를 정합니까?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면 언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모 세대로부터 온 유산입니다. 언론을 맹신하고 언론을 통해서 부족한 자신의 지식과 교양을 채우려고 하는 습관 때문인데,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모르게 돼요. 왜냐면 언론은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다는 한국의 권력자들과 한국의 정권, 정치 세력, 뭐 그런 사람들이 대중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창구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 자꾸 세상을 보면은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논문들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이제 대학원 출신들이 비대학원 출신들보다 항상 앞서가는 이유는 이 테크놀로지를 뉴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뉴스는 인문계 출신들이 쓴 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같은 과학기술을 전공한 박사들이 쓰는 글들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기술 논문입니다. 최신 과학기술 논문은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 기술은 이게 요즘 핫한 게 아니라 이미 20-30년 전부터 미국에서 다 연구를 해놓은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법적으로 그런 것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순간을 보고 있는 거고, 여태까지 그게 뭔지도 몰랐던 인문계 출신 기자들이 이런 게 있네 하고 그 영어로 그 번역되어 영어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신문 기사들을 번역해가지고 앵무새처럼 한국에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한국에 전달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정치권이랑 권력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뭔가 기술을 이해하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사실 인간의 칩에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한다는 개념은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1990년대 중반에 그때 1990년대 중반에 제가 사실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일본어를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랑 일본어로 된 게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를 살았던 청춘이었던 시절에 그때 최신 애니메이션이나 최신 게임들은 다 일본어로 된 거였고,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됐어요. 지금은 한글판이 많지만 예전에는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일본 애니메이션도 볼 수 있고 일본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그 인간의 뇌에 전자칩을 이식하고 그 인간의 기계와 네트워크와 결합돼가지고 인간의 능력이 확장되어가는 근미래를 다룬 그런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한국의 애니메이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진짜 파격적이다, 어떻게 저런 신박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작가는 정말 천재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작가가 천재라기보다는 그 작가가 미국의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래서 미국의 과학기술 논문을 열심히 읽고 미국의 최신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 트렌드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작가였고, 그 본인이 공부한 그 미국의 최신 바이오테크놀로지 트렌드를 가지고 거기다 본인의 작가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90년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이미 미국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미국이 저거를 뭔가 이제 성공했다, 요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미국의 대학원에서는 20년 30년 전부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이론적인 탄탄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30년 전부터.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법적으로 그것이 허용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지금 임상 실험을 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인문계 기자들이 하는 그런 테크뉴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좁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미디어를 돌리는 그런 방송사 사람들이 세상 보는 눈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도 매우 부족하고요. 그래서 미국에 나오는 그 영어로 나오는 뉴스들을 그 중에서도 이제 대중의 구미에 쏙쏙 맞는 것만 선별적으로 번역해서 앵무새처럼 한국에 떠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2008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제가 기계공학과 출신으로서 미국에 갔는데 2008년에 자동차 엔진을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미국의 기계과 학생들은 GPU 테크놀로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거는 당시에 미국의 이제 제가 처음 사귄 이제 백인 친구들이 GPU 주식을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GPU 주식 사 모으고, 그때부터, 그게 지금 16년 전이죠. GPU 주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이 백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GPU 주식 이렇게 사냐고. 이거 뭐 지금 별 의미도 없고, 뭐 너 게임을 좋아하냐, 뭐 이런 무식한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제 백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GPU 기술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기술이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배워서 잘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사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다 모조리 GPU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거를 한 20년 가지고 있을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 원천 기술을 먼저 알고 그걸 대학원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취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GPU 주식 사모으고 결국 자신도 GPU를 전공하고 다 GPU 회사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에서 다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한국에서 뉴스만 보고 있었던 한국 최고의 명문대 학생들은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와가지고, 한국에 석사하면 한국의 기계과 대학원에서는 다 자동차 엔진 연구하고 있고, 한국 뉴스에서도 아시아 뭐 자동차 기술이 세계적이다 막 그렇게 국뽕으로 막 떠들어대고 있었고, 결국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미국에 와서 자동차 기술을 공부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 취업에 모조리 실패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한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뽕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무서운 거고, 미디어로 세상을 보는 그런 시선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디어로 님이 본 게 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지금 한국에 있는 방구석에서 거의 공짜로 스마트폰 하나로 지금 님이 뉴스를 하나 봤잖아요. 그게 뭔가 핫한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님은 한 30년 정도 뒤처진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님이 지금 보는 이 기술을 30년 전에 교수와 대면하면서 교수의 실험실에서 교수가 실험 세팅해 놓은 거를 30년 전쯤에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쯤에 그쪽으로 주식 투자 다 해놨겠죠. 그리고 그쪽으로 공부 다 해놓고 그쪽으로 취업 싹 해놨겠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쯤 아마 할아버지가 돼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이 이렇게 기술이 뒤처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맨날 한국 뉴스를 틀면은 뭐 한국의 무슨 반도체 기술이 세계 1등 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국뽕에 휩싸이면서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 미국이 돈이 안 돼서 발을 뺀 분야에 이제 한국이 노동집약적인 거 알면서도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이로서는 할 수 있는 일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다 거기서 발을 뺐기 때문에 한국 정도 되는 그런 국가가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한국의 뉴스들이 빵빵 터뜨리기 때문에 한국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뒤쳐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첨단 분야에서는 한국이 한 30년쯤 뒤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건너 오셔야 되고 미국에서 실제로 미국의 대학원에서 첨단 기술을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박사과정 때 이제 굉장히 고민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뇌가 이제 컴퓨터와 결합해서 이제 해킹 당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 때문에 저 미국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이제 박사과정 그 한인 형이 계셨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온 형님 중에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전공하신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이제 전공하는 게 그거였어요. 막 인간의 뇌에 막 이런 각종 의료 장비를 이식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형님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형님하고 이제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뭘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이런 기술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지지만 미국에서 첫 그 특허가 나오고 그리고 첫 기술의 상용화까지 성공하겠지만 이게 대량 양산되고 대중화가 되는 거는 분명히 아시아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독교 윤리 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 이런 인간과 컴퓨터를 결합하는 연구들 막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태동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똑똑한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계 최초로 뭐 인간의 뇌에 뭔가 막 컴퓨터를 심고 그게 막 성공하고 상용화하고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대량 생산되고 실제로 인간의 뇌에 장착돼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는 아시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이 하신 말씀, 특히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독교 윤리 사상이 잘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하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도 하지 않는 게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중독에 빠뜨리는 기술 같은 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빠질 거다 하면서 한국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작 그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태어난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박사들 보면요, 종이에다가 볼펜을 들고 다니고 폴더폰이 유행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테크놀로지로부터 자신의 뇌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에 여행 가면 항상 버스나 지하철 타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다 최신 스마트폰, 미국산 스마트폰 들고 그렇게 다들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에 푹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뇌에 칩이 이식하는 기술이 상용화되면은 미국에서 특허가 나오고 미국에서 설계도 다 나오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이거는 상용화, 대중화 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 의식 때문에 이런 거를 현실에 사용되면은 다 반대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못 쓰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고스란히 그 기술은 아시아로 가겠죠. 특히 한국 같은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10년쯤 후에 지하철 타면은 한국 사람들 다 뇌에 전자칩 받고 그 뇌에 있는 와이파이 칩으로 뭐 개인 방송 접속해가지고 열심히 개인 방송 그 뇌 상상 속에 있는 가상현실로 개인 방송 보고 게임하고 뭐 그러고 있겠죠. 다 중독돼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겠죠. 한국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또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냐면 기독교 윤리의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인간이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중독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런 게 자녀를 망치고 본인을 망친다는 거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게 개발은 미국에서 되지만 미국에서 상용화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중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유학 와가지고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진짜 디지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갔을 때 그때 같은 랩 동료들 보면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미국 친구들 거의 없었어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하면서도 한국에다가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SNS로 근황 전화하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런 첨단 기술에 매우 빠르게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이런 뇌 전자칩 받는 기술이 한국에 굉장히 빨리 보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이 특히 이제 학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 뭐 100만 단어 뭐 이런 거 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뇌에 한 번에 꽂으면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된다 하고 이거 한 5천만 원 하면은 불티나게 팔리겠죠. 하나 딱 그 영어 단어 칩 하나 사가지고 5천만 원 주고 시술해가지고 뇌에 딱 박아놓으면 죽을 때까지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되니까 이거 불티나게 팔리겠죠. 안 봐도. 근데 미국에서는 안 팔려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은 건국 정신 자체가
청교도 정신으로 바탕으로 한 그런 개신교 정신으로 건국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뇌에 전자칩 박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할 겁니다. 그런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이 항상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윤리의식, 윤리와 도덕의식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 게 현대 한국 사회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한국을 이끌어줄 주춧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회, 특히 영국과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바탕으로 굉장히 그런 보수적인 그런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를 일궈 나갔기 때문에 굉장한 큰 강대국을 이룬 거거든요. 반면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좌파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그동안 이어왔던 정신적인 주축이 되는 사상은 뭐냐면 유교거든요. 근데 유교가 굉장히 좌파 진보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굉장히 좌파 진보적인 사상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보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인데 이걸 보수로 인식하고 이거를 타파하고 더 진보적으로 가는 거를 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 극좌, 극진보 사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뭔가 중독적인 거에 되게 잘 빠지고 남과 비교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뭔가 이렇게 막 수술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을 더 예쁘게 만들고 더 능력이 뛰어나게 만들고 뭐 이런 진보적인 사상에 굉장히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형수술이 한국에 굉장히 대중화됐던 것처럼 특히 성형수술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달했고 성형수술 최고의 성형수술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죠. 근데 조만간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를 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뇌에다가 영어 단어 칩 이식하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뇌 수술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